거기 가면 IY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오후 4시 거기 가면 IYS가 30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가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 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4시에 15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코이카하면 IYS는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평화, 인류공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9번째 이야기로 구약성경의 열왕기상에 기록된 시바 여왕과 솔로몬 대왕의 사랑과 그의 아들 메네르크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바 여왕은 눈을 감았다. 3년 전 부왕이 사냥터에서 낙상하여 바위에 부딪혀 급사한 후 눈물을 흘리며 보위에 올랐다. 그 사이 말썽 많고 자기 보위를 넘보던 삼촌이 이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정사는 안정되었다. 보위에 오른 직업부터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상소가 많았지만 아버지 상득이라는 구실로 미루어왔다. 이제는 미룰 명분도 없었다. 나이도 18세가 되었다. 특히 문화스승인 삼촌과 대신들의 상소는 차치하더라도 어머니 모후의 최근은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배우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다. 모두가 에티오피아 명문 대가의 아들로서 학식과 무예 또한 출중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여왕은 고개를 흔들었다. 언제부턴가 이스라엘의 용감 무쌍한 다윗 왕과 그의 뒤를 이어 2대 왕이 되었다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이야기는 멀리 에티오피아까지도 들려왔다. 솔로몬이 건설했다는 장엄한 신전과 화려한 궁전, 그 이야기는 시바 여왕은 귓가로 풀렸다. 그러나 갓난아기의 진짜 엄마를 찾아주었다는 솔로몬 왕의 판결 소식을 듣고는 솔로몬을 꼭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수천리 막히고 뜨거운 사막과 바다를 건너야 하는 멀고 먼 험한 여정이었다.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5, 6개월은 걸리리라 고개를 흔들었다. 그래도 솔로몬에 대한 생각이 여왕의 머리를 떠나지를 않았다. 지난 2개월 동안 시바 왕국의 조정은 여왕의 이스라엘 방문거리에 관하여 갑론을박이 심했으나 여왕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시바 여왕이 출국할 동안에는 삼촌인 게달평이 정사를 돌보기로 하고 드디어 여왕은 이스라엘로 향하였다. 예조판서와 도승지 등의 공식 수행원만 12명 또 금, 보석과 향품을 실은 낙타만도 800마리로 대규모 방문단을 꾸몄다. 힘든 길이었지만 다행히 큰 폭풍우는 만나지 않아 108일 만에 사막 땅을 종단하고 홍해를 건너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다. 수행원들은 예루살렘의 성과 궁전, 신전들과 번화한 시가지를 보고 모두들 놀라워했다. 그러나 정작 여왕은 모든 것을 유심히 살펴볼 뿐 어떤 특별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 유능한 예조판서의 활약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3일 만에 여왕과 솔로몬 왕의 회담이 성사되었다. 여왕은 솔로몬 왕을 만나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자마자 마음에 담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하여 질문을 쏟아냈다. 국제 정세는 물론이고 내치, 신앙, 문학, 역사는 물론 천문, 지리까지도. 아침부터 시작된 그들의 회담은 오찬을 거르고 간단한 만찬을 건너 밤늦도록 이어졌다. 솔로몬 왕이 그녀의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자 시바 여왕이 대왕의 지혜에 대하여 내가 고국에서 들은 소문보다도 직접 와서 듣고 배우니 100배 더 훌륭합니다. 저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합니다. 라고 찬탄하며 갖고 온 모든 보석을 솔로몬 왕께 선물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에게는 이미 100여 명이 넘는 처첩이 있었으나 흑인 특유의 탄탄한 몸매에 빛나는 눈동자를 지닌 시바 여왕은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솔로몬 왕에 다가왔습니다. 거기에 모든 분야에 깊은 관심과 높은 식견을 갖춘 것을 보고 솔로몬 왕도
여왕에 대한 찬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도 에티오피아 왕국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솔로몬 왕은 여왕에게 밤새워 이야기를 계속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여왕은 대왕에게 밤새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힘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만 하자, 힘을 내세우지 말자를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시바 여왕의 그 조건을 받아들이며, 그럼 여왕은 내 허락을 받지 않고는 이스라엘의 어떠한 물건에도 손을 대거나 취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여왕도 쾌히 이 조건을 받아들였고 두 왕은 신하들을 보내고 단둘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습니다. 이윽고 술과 안주를 곁들이며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왕이 여왕의 손을 넌시 잡으려 하자 여왕은 대왕의 손을 피했습니다. 대왕은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힘을 앞세우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 바쁜 대왕은 이야기만 계속 하다가 그만 그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갈증을 느낀 여왕이 손을 들어 주전자의 물을 한 잔 마시고 잔을 놓자마자 자고 있다고 생각되던 대왕이 여왕의 손을 세게 잡았습니다. 대왕이여, 어찌 힘을 사용합니까? 여왕이여, 그대는 방금 무엇을 취했느냐? 갈증이나 물 한 잔 마셨을 뿐입니다. 물 한 잔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모른단 말이요. 물은 생명의 근본이며 어떠한 보석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사막국과 여왕이 모르단 말이요. 여왕은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숙였죠. 더 이상 대왕의 일방적인 힘이 필요 없어지고 둘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뻤던 밤은 야속하게 금방 날이 새었지만 이스라엘과 에티오피아는 피보다 진한 물의 관계가 형성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솔로몬 왕은 피로 물든 시트를 보고 놀랐죠. 아, 이 여인을 평생 내게 두고 정사와 인생을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다음날 아침 여왕은 대왕께 에티오피아로 가겠다고 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대왕은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해서든지 여왕을 이스라엘에 붙잡고 싶었습니다. 아니, 여왕이시여, 나의 정성과 사랑이 부족하단 말이오?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대왕의 정성과 사랑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신하들의 정성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대왕의 신하들은 충성스럽고 지혜로워 저와 우리 일행을 법도와 정성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러면 어이하여 대왕 곁에 머물러 대왕의 가르침과 사랑을 죽을 때까지 누리고 싶으나 저에게는 저를 기다리는 제 나라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자 대왕은 여왕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전날 여왕으로부터 받은 선물보다 몇 곱절 많이 값진 보석을 여왕에게 선물하여 이스라엘의 국격과 자신의 사랑을 표했습니다. 귀국한 여왕은 결혼하라는 어머니의 간곡한 당부와 조정의 상소를 뿌리치고 오직 정사에만 힘을 기울였습니다. 모든 조직과 제도를 현대화하고 백성의 생업과 공리 증진에 매진했죠.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사법제도도 정비하고 국토의 식목사업에도 힘을 기울여 사막을 줄여나갔습니다. 여왕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북쪽 솔로몬 왕을 향해 절한 뒤에 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지 얼마 안 되어 아들을 낳아 메네리크라 이름 지었어요. 여왕이 귀국한 지 어느덧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라는 여왕과 신하들의 헌신적인 근무로 태평하고 백성들의 삶은 부유해지고 문화는 융성했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아쉬움은 여왕의 결혼을 백성들은 한결같이 원했으나 여왕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왕은 정사와 아들 메네리크 양육에만 모든 힘을 기울였죠. 메네리크가 부럭부럭 자라나 이제 11살이 되었어. 꽃이 피는 어느 봄날 아들 메네리크가 오늘만은 정색하고 여왕에게 말했습니다. 어마마마, 오늘은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어린아이가 아닌데 무슨 말이냐? 저희 아버지가 누구세요? 여왕은 이제 메네리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 이제 말해주마. 너희 아버지는 저 이스라엘의 솔로몬 대왕이시다. 너는 그를 본받아 파격에 정진하여 앞으로 이 나라를 더욱 부강스럽게 다스려야 한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다만 저를 당분간 찾지 말아주세요.
1년만 기다려주세요. 알립니다. 그러나 너는 이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왕자이니 우리 백성을 잊거나 어떠한 경경망동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명심하겠사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메네리크 모습이 아디스아바바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쪽 국경 수비대로부터 왕자가 북쪽으로 단신으로 낙타를 타고 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왕은 왕자가 아빠를 찾아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1년간 기다리라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2개월 후 예루살렘 궁정 에티오피아의 한 소년이 솔로몬 왕을 만나겠다는 남방 수비대장의 보고를 솔로몬 대왕은 받았습니다. 대왕은 순간 시바 여왕을 생각하며, 왜냐하면 남방에서 왔으니까요, 그 소년을 데려오도록 명했습니다. 높은 보좌에 앉은 대왕과 계단에 부복한 소년은 서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서로 일어나 걸어가 부둥켜 앉기까지 걸린 시간은 정광석과 같았습니다. 아버님, 둘은 얼싸안고 그리고 쳐다보고를 반복하였지요. 메네리크로부터 여왕이 결혼도 하지 않고 매일 새벽 북쪽을 향해 큰절을 올리고 정사하며 매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 대왕도 뺨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대왕과 메네리크는 침식을 같이 하며 모든 일정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흐르자 본래부터 총명했던 메네리크의 식전이 대왕과 비슷하게 되었어요. 9개월 뒤는 어느 아침 메네리크가 에티오피아로 귀화하겠다고 솔로몬 왕에게 자표를 보냈습니다. 아니, 귀화하겠다고? 그렇습니다. 모국으로 가겠습니다. 넌 어찌 어미 못자만 아느냐? 할아버지 조자도 있느니라. 이곳은 너희 조국이 아니냐? 이곳에 남아 내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라. 그러고 싶습니다마는 이곳에는 다른 훌륭한 왕자들도 많으나 에티오피아는 왕자가 저밖에 없습니다. 오바마는 대왕과 헤어진 후 결혼을 생각하지도 않고 정사를 돌보며 에티오피아 창리를 위해 저 하나만을 양육하셨습니다. 대왕은 솔로몬 대왕은 붙잡고 싶었으나 메네리크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나의 장자 메네리크가 에티오피아로 떠나니 모든 당상관 이상 신하들과 장군들은 자기 장자로 하여금 메네리크를 수행하여 에티오피아로 가서 그곳에 살면서 메네리크를 호필하여 에티오피아를 강국 문화 강대국으로 만들도록 하라, 이런 명령을 냈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그의 지엄한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그 장자들은 비밀리에 회합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메네리크는 어머니와 그 친구가 그곳에 있지만 우리들은 부모, 형제와 친구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에 있지 않은가. 그러나 저 지엄한 대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 대왕 결정을 따르되 한 가지 결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아끼는 이스라엘의 국보 1호 언약궤를 몰래 에티오피아로 가져갈 것을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있으면, 언약궤가 있으면 야만적 에티오피아인을 교화하기 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스라엘로 올 때에는 메네리크 단신이었지만 귀국할 때는 수백 명을 이끌고 귀국들에 올랐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야훼가 모세에게 준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언약궤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솔로몬 왕은 몰랐지요. 그래서 그 솔로몬 대왕은 예루살렘 대나무가에 나와서 눈물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메네리크가 이스라엘 소년 수백 명을 이끌고 돌아오자 시바 여왕은 크게 기뻐했죠. 무엇보다도 몰라보게 지혜로워지고 의젓해진 메네리크를 얼싸안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소년들이 가져온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적힌 모세의 언약궤를 보고 기뻐하며 복제품 100개를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언약궤가 에티오피아로 옮겨진 것을 솔로몬 왕이 알면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찾으러 군대를 대동하고 올 줄 때를 대비한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보존되지 않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품과 구별할 수 없는 그 복제 언약궤를 전국 수도원에 한 개씩 보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시바 여왕은 메네리크 왕자로부터 솔로몬 대왕의 근황과 대왕이 왕자를 장자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갇혔는가를 듣고 기뻐 한없이 눈물을 흘렸죠. 여왕은 솔로몬 왕과 하룻밤을 보낸 뒤 귀국하여 결혼하지 않고 메네리크 하나만을 양육하며 지낸 세월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새삼 솔로몬 왕이 그립고 그의 지혜와 경륜이 그리워
이런 시율이 되었습니다. 메네르크가 입세가 되자 여왕은 왕위를 그에게 물려주고 도성을 떠나 시미엔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호위에 오른 메네르크는 그와 함께 온 이스라엘 청년들을 적재적소에 등용하여 에티오피아를 이스라엘보다도 더 훌륭하게 통치했습니다. 주위의 모든 부족을 통합하여 영토를 에리트리아, 소말리아까지 넓히고 왕국을 황제국으로 전환하고 메네르크 1세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교제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열왕기상 10장과 역대하 9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메네르크가 솔로몬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스라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 메네르크가 솔로몬의 장자라고 믿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 커피의 원양 에티오피아 하라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시바 여왕과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그려보면서 청춘 데카메론, 이 책입니다. 청춘 데카메론에 나와 있는 시 한 편을 인용하겠습니다. 이 시바 여왕과 솔로몬 왕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제목은 사랑은 가슴에, 열정은 민족에. 사랑 찾아 나선다 18세 처녀 시바 여왕. 사막을 종단하여 북으로 홍해도 건너라. 백향목의 장엄한 신전도 화려한 궁정도 그저 한번 쳐다볼 뿐. 아이 엄마 골라낸 솔로몬, 그 지혜 그 식견 해지는 줄 모르고 듣는다. 평생을 같이 하며 학문을 이야기하고 시를 노래하고픈 마음. 그러나 고국 잊을 수 없어 모든 선물 다 건네주고 귀국한다. 평생을 새벽 일찍 북쪽을 향해 일비하고 수절하는 시바, 일만 하는 시바. 외아들 메네르크를 위해 부강한 에티오피아를 위해. 사랑의 선물 메네르크 1세, 에티오피아 초대 황제 우뚜 선네. 그렇게 하면 IYS 시청자 여러분, 제의 땅, 사랑의 땅, 아름다운 에티오피아가 눈에 보이시는지요? 오늘이 밤이 가장 긴 동짓날입니다. 연인과 에티오피아의 예가체프 커피 같이 마시면서 시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아프리카의 뿔 지부티 프랑스 식민지였죠. 지부티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